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료가 떨어질 때마다 주유 탱크가 가득 찰 때까지 주유를 합니다. 더 편리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주유소 추가 방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주유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주유기가 기름을 가득 채운 후 펌프에서 나는 시끄러운 쿵 하는 소리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 소리는 주유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차량에서 노즐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주유 펌프가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해졌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뒤에 숨은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탱크에 연료를 채우는 동안 액체가 내부의 공기 자리를 채웁니다. 이 공기는 가스 노즐에 있는 작은 파이프를 통해 빠져나가요. 탱크 내부에 더 많은 압력이 쌓이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 압력이 방출돼요. 탱크에서 가스를 펌핑하기 시작할 때마다 파이프는 그 공기를 매우 빠르게 방출해요. 그 공기는 가스 밸브를 열어두기에 충분한 압력으로 방출됩니다.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나올 공기가 남지 않으면 작은 흡입력이 밸브를 원래의 닫힌 위치로 되돌려 놓습니다. 배후에 전자센서나 장치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벤츄리 효과라고 불리는 이 작은 압력과 흡입력만으로 작동해요. 물론 펌프가 멈춘 후에 기름 몇 방울 넣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유소로 돌아가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핑은 참아주세요. 대부분의 연료는 늘어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탱크에 조금 더 넣으면 불필요한 추가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증기만 걸러내는 자동차의 카본 필터에 닿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단계는 예상보다 빨리 자동차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동안 운전을 해보셨다면 주유등이 켜져 있어도 차가 완전히 멈추기까지 몇 킬로미터를 더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주유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작동을 멈추기까지 64에서 177km까지 갈 수 있지만 각 자동차 제조업체의 사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유 탱크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유소로 향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겨울철에는 차에서 내린 후 주유기에 도달하기 전에 차량에 먼저 손을 대세요.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와 같이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옷을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운 계절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차 안에서 움직일 때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스 노즐에 닿으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용해 근처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차량의 금속 부분을 만지면 효과가 무효화되고 안전하게 주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연료 탱크 잔량이 전체 연료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료 탱크의 마지막 연료에 도달하면 음결이 발생해서 가스가 희석되고 엔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마지막 남은 연료가 최상의 품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연료 탱크 바닥에 약간의 연료 침전물이 있는데 이는 자동차 엔진에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등이 켜지기 전에 주유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운전자가 운전 중 변속을 잊어버리면 저단 기어에서 고속주행 혹은 고단 기어에서 저속주행이 발생하게 돼요. 저단 기어로 고속주행을 하는 경우 특정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엔진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연료 소비가 증가합니다. 고단 기어 저속주행은 엔진에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연소할 수 없어 탄소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최고 속도를 내서 잔여물을 날려버리세요. 원거리를 주로 운전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차를 마음껏 달리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이 방법도 탄소 축적을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해요. 사고가 없거나 장기간 외부에 차를 주차해야 하는 경우 전문가들은 매주 세차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산성비나 새 배설물 등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마감을 최대한 오래 보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세차, 진공 청소기, 왁스 칠을 하면 약 1100칼로리가 소모되니까 오후 운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썬루프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썬루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정비 전문가들은 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히지 않도록 유리나 금속 패널을 자주 열어야 한다고 말해요. 배수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배수구에 물을 부어보세요. 물이 제대로 흘러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배수구가 막히면 차 안에 물이 고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 자주 세차하거나 자동 세차장을 방문하는 것도 해로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균형이 필요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 자동차 애호가들은 자동 세차기에 뭐가 너무 거칠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차량의 페인트가 손상되거나 앞유리 와이퍼가 벗겨질 수 있죠. 세차할 때는 자동차 페인트 위에 순한 비누를 묻혀 손 세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타이어를 사용하는 건 단순히 미관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BS 시스템과 같이 자동차의 일부 민감한 기능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이어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속도계와 자동차 바퀴와 관련된 센서가 손상될 수 있어요.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압력이나 마찰에도 다르게 반응하여 차량 전체의 균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차량에 추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추적 시스템은 무선 및 GPS 기술을 사용해서 신호를 발산해 차량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차량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매번 기억해야 할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 보안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첫째, 매번 차문을 잠그세요. 도난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외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라면 초대받지 않은 게스트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가능하면 거주지와 가깝고 조명이 밝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잠재적인 침입자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요. 도둑은 조명이 밝은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 휴대폰 또는 기타 귀중품은 항상 차량에서 꺼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두세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차에 물건을 남겨두어야 한다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트렁크나 차량의 다른 칸에 보관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차를 가능한 한 자주 깨끗하고 윤기 있게 유지하는 거예요. 차량이 깨끗하고 잘 관리된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은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과 GPS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죠.